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교과서 40쪽, 41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최소 공배수를 공부하되 쉽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봅시다. 12와 20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그러면 두 수의 곱을 나타내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12는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은 1 곱하기 20, 2 곱하기 10, 4 곱하기 5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최대 공약수를 배울 때도 이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사용했었지요? 그러면 일단 12와 20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해보면 겹치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으면 되었습니다. 4가 포함된 이 식을 살펴보면 12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는 12와 20의 공배수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 곱하기 4는 간단하게 쓰면 12입니다. 그리고 4 곱하기 5는 간단히 쓰면 20입니다. 12 곱하기 20 또는 20 곱하기 12 이렇게 계산하면 12와 20의 공배수가 되겠지요. 왜냐하면 12의 20배 한수, 20의 12배 한수이기 때문입니다. 공배수가 된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려면 이 두 수를 곱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3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러니까 12 곱하기 20을 한 것에서 최소 공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최소 공배수라는 것은 공배수 중에서도 가장 작은 공배수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의 배수 중에서 12는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었지요?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등을 한 수들이 12의 배수입니다. 또 20의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등을 한 수들은 2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3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한 수와 4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한 수를 비교해 봅시다. 3 곱하기 4 곱하기 5와 4 곱하기 5 곱하기 3은 계산을 해보면 결국 60으로 같게 나옵니다. 즉, 아까 12와 20에서 구했던 최대 공약수를 기준으로 3과 5를 이어서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인 60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방법 1을 통해 조금 간단하게 써봅시다. 12는 3 곱하기 4, 20은 4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표시된 4는 12와 20의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 최대 공약수를 한 번으로 겹쳐서 쓰고 나머지를 이어서 곱하면 3 곱하기 4 곱하기 5라고 쓸 수 있고 2를 계산한 것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 2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12와 20의 최대 공약수인 4로 12와 20을 나누어 줍니다. 12를 4로 나누면 3, 20을 4로 나누면 5가 나옵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인 4는 한 번, 그리고 남아있는 3과 5를 이어서 곱하면 12와 20의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자 하는 두 수를 이어서 쓰고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어떤 두 수가 나오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표시된 곳을 쭉 이어 곱해주면 그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계속 이야기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2번 30과 50을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숫자가 조금 커졌으니 두 개로 나누지 않고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일단 두 수의 곱으로 먼저 나타내 보면 30은 1 곱하기 30, 그리고 2 곱하기 15, 3 곱하기 10, 5 곱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50은 1 곱하기 50, 2 곱하기 25, 그리고 5 곱하기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0과 50을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내 볼 텐데요. 30은 2 곱하기 15라고 쓸 수 있었는데 이때 15를 3 곱하기 5라고 풀어 쓸 수 있습니다. 또 50은 5 곱하기 10 이것을 10을 나누어 2 곱하기 5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 공약수를 먼저 구해보자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그리고 5 곱하기 2 곱하기 5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2 곱하기 5 부분이 두 식에서 공통으로 나오네요. 그렇다면 30과 50의 최대 공약수를 2 곱하기 5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인 2 곱하기 5에 남아있는 3과 5를 이어서 곱해주면 되겠죠? 이 내용을 방법 1에 정리해 봅시다. 30은 3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고요. 50은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인 2 곱하기 5는 중복이 되니까 한 번으로 줄여서 쓰고 나머지 3과 5를 이어서 곱해줍니다. 즉,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이것을 계산하면 150이 나오고요. 바로 이것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너무 어렵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로셈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30과 50을 나란히 쓰고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처음부터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줘도 되지만 숫자가 커서 어렵다면 작은 수인 2로 나누어 줘도 됩니다. 30을 2로 나누면 15, 50을 2로 나누면 25가 나옵니다. 15와 25는 다시 한번 공약수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5로 나누면 15는 3이 되고 25는 5가 됩니다. 이때 2와 5 이것을 곱하면 30과 50의 최대 공약수가 나오는 것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최대 공약수에 남아있는 3과 5를 이어서 곱해주면 150이 나오고요. 이것이 30과 50의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즉, 어떤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자 하면 최대 공약수로 나누어 주고 남아있는 이 수들을 모두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위에서 충분히 말로 해결했기 때문에 적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3번 27과 63의 최소 공배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방법 1과 방법 2를 통해서 구해볼게요. 우선 방법 1을 사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방법 1은 이 두 수를 곱으로 표현한 뒤에 최대 공약수를 먼저 찾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27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 곱하기 27, 3 곱하기 9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63을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해 보자면 1 곱하기 63, 3 곱하기 21 또는 9 곱하기 7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이때 표시한 9는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약수인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즉, 이 최대 공약수는 한 번, 그리고 남아있는 3과 7을 또 각각 한 번씩 써서 곱해주면 27과 63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계산해보면 9 곱하기 3 계산하면 9, 3, 27 그리고 27 곱하기 7을 계산하면 7, 7에 49 그리고 7이 14가 나오는데 받아올림이 있었지요? 계산하면 이렇게 189가 나옵니다. 그럼 방법 2로도 계산해 봅시다. 방법 1이 어려운 학생은 방법 2를 중심으로 연습하면 됩니다. 27과 63을 나란히 적고 나눗셈 표시를 씁니다. 그리고 이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줍니다. 최대 공약수를 생각해서 한 번에 이렇게 나누어 줘도 되고 아니면 알고 있는 더 작은 공약수를 이용해서 나누어 줘도 됩니다. 선생님은 3으로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27 나누기 3을 계산하면 9, 63 나누기 3을 계산하면
21 이렇게 나옵니다. 9와 21은 다시 한번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3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9를 3으로 나누면 3, 21을 3으로 나누면 7 이렇게 되네요. 이때 3과 7은 1을 제외한 더 이상의 공약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최대 공약수에 해당하는 3 곱하기 3 그리고 남아있는 3과 7을 쭉 이어서 곱해주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오고요. 계산을 해보면 3 곱하기 3 하면 9, 9 곱하기 3 계산하면 27, 27 곱하기 7을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한 거랑 똑같겠지요? 189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을 중심으로 연습하면 되고요. 이것은 꼭 반드시 잘 익혀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분수 단원에서 이 방법을 아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여러 번 연습해서 잘 익혀두세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